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주말 내내 상승력을 높여가면서 움직였죠. 근데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또 한번 횡보 라인, 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리플코인 도지와 고래가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대규모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자, 리플한테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15일 날짜로 SEC가 항소를 한다, 안 한다 라는 말이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소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또 한번 20일 날짜로 이제는 트럼프의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 여기서부터가 가장 본격적인 본 게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물론 15일날 항소를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20일 날짜의 기대감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린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고래들이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리플한테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업비트에서 대규모의 리플이 출금이 되었다. 거래소에서 출금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을 말합니다. 거래소로 입금되었다. 이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평상시 생각하죠.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출금된 게 매집이다. 1월 13일 날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거래소에서 출금되었다는 것은 고래들이 매집량이 늘려나가고 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고래들이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좀 그렇죠. 왜?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했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맞죠. 근데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시점은 그들이 비중을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상승력을 더욱더 크게 가져간다 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집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안 올라간다, 바로 반응이 없다 라고 해서 이거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그만큼 리플 코인의 모멘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월 10일, 지난 1월 10일 날 났던 뉴스인데 6억 8,200만 달러의 규모가 리플이 대규모로 이체가 되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이 매집량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 정말 말 그대로 쓸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 지난 12월 달 나던 뉴스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이게 12월 20일 날 나던 뉴스입니다. 업비트에서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 자, 이 뉴스 설명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지난 12월 20일이었습니다. 12월 20일 날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이때 1조를 매도했다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 고래들이 다른 고래가 매수를 한 거,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자, 리플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12월 20일이 이달입니다. 이날 어땠습니까? 급락했습니까? 아니죠. 하락했다가 3,000원 라인대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렇다면 고래들이 매집되는 단가가 3,000원이다. 고래들의 매입 평균 단가가 3,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까?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들 또한 수익 구간을 보존하는 수익 보존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을 보존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때 고래가 손바뀜이 나타나서 1조를 매수했어요. 1조를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단가가 떨어진다? 그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000원 라인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 한번 보시죠. 3,800원 뚫고 올렸다가 다시 3,752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왜 이런 모습 보입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있어야지만이 개인들은 매도 시점을
고려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를 것이다.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을 어떠한 물량으로 봅니까? 얘네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흔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매도시켜서 그들의 물량을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가져간다. 이게 뭐라고 했죠?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자전거래는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말 그대로 4,000원대랑 보시죠. 4,000원대 매도 주문 많이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다시 떨궈지면 여기 3,000원대에서 또 한 번 매수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들은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걸어놓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흘러나오니까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관점, 이게 바로 자전거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래가 가장 쉽게 매집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이 자전거래를 이용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니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로 CBDC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CBDC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달러의 가치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 미국 입장에서 이들이 국가가 글로벌 1위 국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이에요. 달러를 발행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화폐 단위는 뭡니까?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위가 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뭡니까? 브릭스라는 연합은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아이들이 좀 뭉쳤다가 요즘에 사우디까지도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꽤나 충격적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최우의 동맹 국가는 사우디였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미국을 등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달러의 부흥을 가져오려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약 중에 나는 코인을 절대로 안 파는 국가가 만들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달러의 다시 한번 부흥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트럼프는 정말 뼛속까지 달러를 위하는 트럼프입니다.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코인 시장을 가장 강력한 코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걸었던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 코인 시장은 확실한 부흥기를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선 니플 당연히 사 모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SEC의 힘이 필요하죠.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랑 니플 사이가 안 좋아요. 1월 15일 날 항소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서 1월 20일 날 현재 SEC 위원장은 사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SEC 위원장이 이 두 가지 부분도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흔들까?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판단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플 코인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불에 맞춰서 발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00원대를 뚫고 올렸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3,5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3,500원 뚫고 올렸습니다. 이제는 4,000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 부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 3,000원까지 그냥 급등해서 올렸습니까? 아니죠. 여기 2,000원대,
여기 1,500원대 그리고 4년 내내 1,000원대 밑에 있었던 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SEC가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SEC가 리플을 압박했었기 때문에 주된 이유가 바로 SEC였죠. 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 1세대 코인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까지. 근데 리플은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으니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니또 속이다. 리플을 투자하면서 우리들의 기회비용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00원대 올라가니까 끝났다. 매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2,000원대 후회했죠. 2,000원다. 끝났다. 매도하셨던 분들 3,000원대 후회했죠.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시장에서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펼쳐나가면서 그때부터의 폭등력을 가져올 건데 여기 전에 매도 버튼을 눌러서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1월 20일 날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또 흔들 수 있어요. 왜? 투자 심리를 흔들려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흔들림을 원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처럼 나는 저점에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입니다. 그럼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매도할 것인가, 얼만큼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쪽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 만들어낼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그리고 왼쪽 하단에 링크 버튼 눌러서 들어와서 확실한 대응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 그래서 리플은 2.5달러를 돌파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1월 13일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총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수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코인이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환산하는 부분을 만들어냈다. 이게 리플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리플이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리플이 올라가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리플은 어떻게 이용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그에 대한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는 리플이 직접 이용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리플은 수수료로 이용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리플 또한 이용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수수료로 사용된 리플은 어떻게 됩니까? 소각됩니다. 그렇다면 리플한텐 희소성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확실한 모멘텀을 같이 제공받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ETF까지도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 다양한 가상자산의 ETF가 등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예요. 자, 트럼프는 친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을 확실하게 이용할 것이다 라고 했고, 최근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재무장관 또한 비트코인 ETF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가장 유력한 리플의 ETF, 또 솔라나의 ETF, 도지의 ETF, 시바이누의 ETF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가리키고 있고, 이 ETF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펀드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고래들의 유동성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리플이 엄청난 모멘텀이 많으니까 쭉쭉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고래 입장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어떠한 물량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러면 이 물량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들의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래들은 더욱더 많이 흔들 거라는 거. 왜?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ETF 나오자마자 그냥 끄집어 올려서 1억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내렸거나 횡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간 게 1억 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제가 이 뉴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여기 노림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이상하죠? 이 ETF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코인에서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 확실하게 해당되는 모든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관점에 있는 ETF, 월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올까?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죠? 니플코인. 우리가 니플코인의 모멘텀들이 많죠. 총 CBDC라는 부분, 스테이블코인, IPO, ETF 엄청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 최저가에 매집을 하고 싶겠죠. 우리가 고래라는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가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 그냥 끄집어 올리면서 시장가로 들어오겠냐? 아니라는 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당연히 그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보면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제가 리플 해당되는 트럼프 정권 정책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일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 리플의 원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9월 달에 나온 뉴스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 리플 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CEO는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달러와 똑같은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을 할 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왜 리플이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 또한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되는 수수료는 리플로 이용되고 그 부분은 소각처리 되니까 당연히 희소성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욕의 지표 발표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변동성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 변동성 끝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1월 15일 날짜로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항소를 할 거라고 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을 가져가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월 15일 날 항소를 한다. 근데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 트럼프는 말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대통령의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가 엄청 많죠. 1월 14일 날짜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1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 CPI 발표까지, 1월 16일 날 소매 판매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월 20일 트럼프의 정권에 취임을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 많으시죠?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월봉 통해서 보시면 제가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2021년이었습니다. 어때요? 해당된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 때문에 2,000원까지 뚫고 올렸죠. 언제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쭉 하고 끌어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를 세우고 나자 코인 시장 압박하니까 1,000원대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트럼프의 당선이 되었고 12월 달이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제부터의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월봉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 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릴 거예요. 이러한 변동성 나왔을 때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기준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 이게 지금 현재 니플 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니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링크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니플과 정말 많이 힘들었던 만큼 확실한 수익관 또한 극대화해서 극대화된 수익을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